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C언어 13번째 시간이고요.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문자열 헤더 파일 스트링 H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학습 목표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열과 문자열 관련 라이블러리를 갖고 있는 스트링 H, 스트링 헤더 파일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선언과 할당을 알아보고 실습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과 배열, 뒤에가 똑같이 열로 끝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본 다음에 스트링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자열의 선언 방식은 우리가 이미 해봤어요. 그리고 할당 방식도 이미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스트링 헤더 파일의 사용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이 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뒤에가 열로 끝나는데 문자랑 문자를 합쳐서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용 배열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넣고요, 배열의 이름을 넣고 배열의 크기를 넣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오른쪽에다가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자열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문자열을 이렇게 할당을 하고 있었죠. 그냥 생성할 때는 이렇게만 적었었는데 이것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때는 캐릭터에다가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넣어줬는데 왜 그랬냐?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1에는 hello, 그리고 스트링 2에는 우리가 아는 배열처럼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안에 들어있는 구조는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뭐 따로 스트링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array, 배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똑같은데 보면은 여기 역/0, 역/0이 들어가죠. 두 번째 배열에는 제가 일부러 넣어준 거고요. 첫 번째 문자열에서는 딱히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역/0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널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널문자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뒷장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끝에 널문자가 들어가는 이유들을 차근히 살펴보자면 문자열의 끝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유효한 문자열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유효한 문자열, 그러니까 즉 메모리 데이터, 우리가 바이트 메모리 구조를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문자열 데이터인지 표시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뒷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끝을 이렇게 널문자로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문자열 관련 함수들을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널 문자를 뒤에 붙여서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식을 널 터미네이티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트나 더블이나 다른 배열들은 끝 표시를 따로 안 했었는데 왜 스트링은 해줘야 되는가, 문자열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각 요소의 크기가 배열의 유형 타입으로, 즉 인트, 더블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바이트죠? 4바이트, 8바이트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몇 개이다라고 되다 보니 딱 크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0번 인덱스, 여기까지가 1번 인덱스. 바이트별로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인덱스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때문에 배열 크기와 타입만으로 각 요소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어요. 4바이트, 4바이트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자열은 배열의 크기와 타입만으로 요소의 경계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 구분할 수 없을까? 문자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면은 캐릭터형을 쓰고 있는 문자열도 만약에 내가 10칸이라고 만들었으면은 10칸이다라고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까 전 코드를 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요? 세 글자라고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세 글자다라고 보기에는 컴퓨터상으로는 알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자열은 경계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끝문자를 표시해준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데이터들은 경계의 구분, 그리고 끝부분을 표시할 수 있어서, 인트형 같은 경우에는 인트 4바이트 하니까 만약에 10개의 배열이다? 그러면 9번 인덱스까지 데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전의 방식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0번, 1번, 2번 인덱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상으로 이제 문자를 할 때 캐릭터형을 쓰죠. 캐릭터형을 쓰는데 이게 한 바이트를 쓸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는 1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즉 영어 그리고 몇 가지의 특수 문자들을 1바이트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바이트를 안 쓰고 있는 문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글이 있겠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 코드들, 문자 부호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CP949 방식이 있고요. EUCKR 방식이 있고 UTF-8 방식이 있습니다. 이 UTF-8 방식은 현재 인터넷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자 부호 방식이고요. CP949와 EUCKR의 대표적으로는 윈도우 컴퓨터의 한글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문자 부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자 부호 방식에서는 한글은 2바이트, UTF-8에서는 한글은 4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바이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2에서 3바이트잖아요.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글자라고 했어도 컴퓨터가 저장할 때는 6바이트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9바이트로 저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글 기준으로요. 그래서 캐릭터형 배열을 할 때는 크기를 딱 정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방식이면 애매하죠. 여기에 ABC를 넣으면 3바이트가 쓰여지는 거고 한글만 쓰면 최대 9바이트까지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문자열에 쓰이는 배열 크기가 자동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열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문서의 데이터를 읽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요. 그럴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문자열의 끝부분을 역/0 널문자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열의 배열 크기를 무한하게 그냥 컴퓨터가 용량만 된다며 무한하게 입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문자열 리터럴과 문자열이라는 용어 간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문자열 리터럴은 우리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문자열 그냥 코드상으로 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C 기준으로 최대 2048바이트 정도 약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약이라고 여기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 하고 나서 글자를 최대 2048바이트까지 적을 수 있다. 2048바이트다 라고 하면은 뭐죠? 영어 기준으로는 2048자 정도 되는데 한글 기준으로는 좀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1024일 수도 있고 뭐 700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을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한다면 문자열, 배열을 선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각각의 단어들이 이렇게 알아서 배열에 매칭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만든 다음에 이렇게 덩어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일회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오른쪽에 문자열 바이트가 2048바이트여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계속 추가할 수 있겠죠. 배열이니까. 그래서 여기 숫자에 몇 가지 적을 수 있냐라고 봤더니 65,535바이트까지 저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 배열을 만들었을 때는 65,535바이트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링 헤더 파일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에서 몇 가지들은 봤을 겁니다. 배열을 할 때 메모리 카피는 우리가 한번 써봤고요. 그리고 문자열 길이 반환하는 것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우리가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코딩 실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의 배열 이름부터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스트링 1에 6 하면은 6자리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의 문자는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냐? 6개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틀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한 글자 적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는 1바이트가 적게 들어가요. 왜냐면은 널문자를 쓰려고 하기 때문이죠. 널문자는 역/0으로 표시를 하며 역/가 가끔 원 표시로 나올 때도 있죠. 한글 키보드에서는. 그래서 백스페이스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글자를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캐릭터 스트링 2를 똑같이 6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헬로우를 저장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헬로우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헬로우 월드 해서 W까지 헬로우 이런 식으로 하면은 6글자니까 저장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끝 문자가 표시가 안 된 문자로 만들어집니다. 이 역/0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이러면은 위험한 문자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꼭 빼고 여유분을 두고 이 문자열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파이썬 튜토로 가보도록 하죠. 파이썬 튜토에서 실행을 해보니 널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전 예시처럼
W까지 해보죠. W까지 했을 때 실행을 해보면은 들어가기는 하는데 위험한 문자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배열로 만들어 보죠. 배열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H가 저장되어 있고 E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이 저장이 되어 있고 L이 저장이 되어 있고 O가 저장이 되어 있고 역/0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출력을 해보죠. 이것은 지금 빈 배열이니까 무시를 하고 프린트 f %s 역/n 하고 스트링 2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링 3를 해서 세 번째 거, 이 친구는 문자열이 아닌데도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세미콜론 빠졌으니까 넣어주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둘 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에서 저장되는 구조는 똑같으니 포맷 코드 똑같이 %s 스트링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다른 것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문자열도 결국에는 배열이기 때문에 이 배열에서의 사용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문자열의 포인터 방식은 배열의 포인터 방식이랑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캐릭터 스트링 4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드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ptr 스트링 4의 포인터 변수를 만들 것이고 이것을 스트링 4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주소값이 들어가야 되죠. 배열이니까 주소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것을 저번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배열 이름, 문자열 변수의 이름을 넣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코드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식의 코드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스트링 4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변경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스트링의 배열로서 접근을 해서 A로 한번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로 접근을 해서 str의 4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대문자 2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1번 인덱스 정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f 해서 %s 역/n 스트링 4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가 떴는데 여기 지금 제가 실수했네요. 문자로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스트링으로 표현을 했네요. 실행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배열로도 수정이 가능하고 포인터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열에서도 해본 예제였죠. 그러면은 이것을 복사해서 파이썬 튜터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넘기도록 하죠. 그 다음에 캐릭터 스트링 4에서 지금 월드하고 역/0까지 만들어줬고 널문자까지, 그리고 스트링 4 포인터가 이제 스트링 4를 가리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할당을 안 넣어줘가지고 약간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여기는 주석 처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캐릭터 스트링 4까지 넘어갔고요. 포인터가 만들어지면 여기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링 4에 2번 인덱스 수정을 하면은 여기 값이 바뀌었고, 이제는 1번 인덱스 값이 바뀌겠죠. 여기 이렇게 변하였고 프린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배열을 마스터 하셨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스캔F로 스트링을 받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배열을 만들어주고 프린트 F 해서 엔터 스트링 이런 식으로 입력을 아무거나 받을 수 있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캔F를 통해서 %s 보통 입력받을 때 아까 전 예제처럼 포인터를 만들고 입력을 해줘도 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더 이런 코드를 많이 보실 거예요. 캐릭터 만들고 포인터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문자열 변수일 때는 바로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스트링 출력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100개를 받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뒀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테스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잘 되고 있죠. 그런데 테스트 하고 띄어쓰기 테스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면은 띄어쓰기 기준으로는 입력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은 스캔F에서는 여기 포맷 방식으로만 입력을 하는데 띄어쓰기나 엔터가 있으면은 입력의 종류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스캔F를 통해서 우리가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스캔F는 띄어쓰기나 엔터가 있으면은 데이터의 마감 처리, 데이터의 단위로 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f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파일 처리와하고 관련된 함수인데요.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자의 번호는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자라는 것은 첫 번째 재료 장소에는 뭘 넣어줄 거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얼마나 받을 거냐, 문자열의 길이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는 스탠다드 인이라고 하는 값을 그냥 넣어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scanf라고 하는 이 함수는 스탠다드 인에서 사용받고 있거든요. 스탠다드 인, 아웃 이렇게 터미널 경로 중에서 스탠다드 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입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스탠다드 인이 아닌 곳에서도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은 나중에 파일 처리를 하실 때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파일 get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인자 지정한 버퍼에 입력을 저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명을 넣어달라 라는 겁니다. 네. 변수명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입력받을 문자열의 최대 길이를 입력을 할 건데 size of string 이렇게 넣는 이유는 이 스트링이 100바이트죠. 이 100바이트의 사이즈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길이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배열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인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테스트 이렇게 했는데 동일하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퍼 안에서 이만한 사이즈에 있는 값을 전부 다 갖고 온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퍼 얘기가 나왔으니 버퍼 비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겠죠.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printf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scanf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s 문자열로 입력 받고 그리고 네임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라고 하고 이것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번에는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d 그리고 변수니까 이거는 주소값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고쳐야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값을 출력을 하는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실행을 해보니 이름을 입력하세요 스펜서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10살 이렇게 입력을 하니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한글로도 입력을 해보죠. 네, 한글로도 잘 되는데 그런데 scanf 여기 구주차 3번에서 얘기한 적도 있었죠. 이 get차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입력을 안 받았더니 3, 5 하니까 오퍼레이터를 입력을 받지 않고도 그냥 넘어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버퍼를 비워주려면 여기 scanf에서 뭔가 내가 입력을 했는데 다음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그럴 때는 하나를 비워줄 때는 get차 이런 식으로 비워줄 수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버퍼를 더 깔끔하게 없애고 싶다. 그러니까 이 get차는 버퍼를 하나만 지우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싹 다 비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코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while get차 할 건데 이게 역슬래시(n까지) 즉 역슬래시(n이) 나올 때까지 버퍼를 지우겠다.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하나씩. 언제까지? 역슬래시(n이)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안전한 scanf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번 굳이 이거를 써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을 때 제대로 안 들어간다면은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프로그램 만들 때 scanf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로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언가를 입력하는 방식이 스캔F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보통 아두이노 같은 거를 보면은 버튼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키패드로 입력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자동으로 다 돌아가죠. 매번 스캔F로 명령을 해준다면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프로그램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스캔F는 점점 여러분들이 안 쓰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스트링 헤더 파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할 거는 입력한 문자열의 크기, 바이트 크기를 파악을 하는 예제를 해볼 건데, 여기서는 fget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코드는 아까 해봤던 여기 이 코드를 갖고 왔고요. 그러면은 길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ngth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string len str 이렇게 해서 배열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열에 주소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이즈를 계산할 거냐면 역/0 널문자가 나올 때까지 쭉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이, 문자열의 길이를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얼마나 길이가 나왔는지도 확인해야 되니까 length라고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d 해서 이거의 길이가 몇 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ABC 하면은 세 글자가 아닌 네 글자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역/0까지, 즉 널문자가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문자 개수 플러스 1, 이것은 널문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글을 계산을 해보죠. 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지금 EUCKR이고 윈도우즈 컴퓨터라서 3이 나오고 있는데 맥북이라면은 4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런을 해서 이번에는 가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5가 나오죠. 저는 한글을 쓸 때 2바이트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난, 이런 식으로 해보죠. 동일하게 2바이트를 쓰고 있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알파벳, 그리고 간단한 특수 문자들은 한 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한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str, 이 str은 뭐죠? 여기서 만들어졌죠. 원본이 여기니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원본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커서가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함수들도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쫓아만 가고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printf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함수죠.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되게 복잡한 코드가 나왔는데 함수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함수 부분 기억나시나요? 타입 유형,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부분 중괄호 하고 리턴, 이게 함수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즉 printf를 쓰려면 스탠다드 IO.헤더 파일을 참조를 해야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링 랭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더 복잡해졌죠. 여기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파일 이름 보면 스트링 헤더 파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수정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구경만 하는 용도로 합시다. 그리고 충분히 마우스만 갖다 대면 대략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구현부를 보고 싶을 때,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싶을 때 이 방식을 사용을 하십시오.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클릭하는 방식. 이번에는 문자를 찾는 스트링 함수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locate substring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여기 위치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주는 함수인데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 함수는 특이하게 포인터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result라고 포인터 변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스트링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찾을 값을 두 번째에다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찾을 건지 첫 번째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가 어디 있니? 라고 하면은 포인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좀 이상하긴 하지만 %d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result. 자,
각 변수에는 지금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배열이니까 이것도 포인터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포인터 변수니까 주소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두 개의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55, 뭐 36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는 03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두 가지의 차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찾는 문자열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 인덱스에 있는지 %t 하고 역슬/n result -string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못 찾았다 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세미콜론을 빼먹었네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33번째 인덱스에 들어있다. 그리고 여기 주소값은 아까랑 또 다르게 나오죠. 실행을 할 때마다 지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원리를 생각해보죠. 스트링은 포인터를 리턴한다고 했습니다. 포인터를 리턴한다. 그냥 좀 쉽게 말하자면 주소를 리턴하는 거잖아요. 주소. 그러면은 어떤 주소를 리턴하고 있는 거냐?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해지 혹이 여기서도 배열일 거고 이것도 배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위치 h가 갖고 있는 주소값을 여기 리절트에다가 저장을 시킬 겁니다. 여기 h가 들어있는 주소값 그게 여기 기준으로는 지금 29359928이고 그 다음에 스트링 이것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이죠? 여기죠. t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이죠. 그래서 이것의 두 가지의 차를 구해서 인덱스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기로 해서 인덱스를 구했던 겁니다.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덱스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맞죠? 33이죠. 그러면은 한글일 때도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다라면 0, 1, 2, 3, 4, 5, 6, 7, 8, 9, 10, 1, 2, 3 즉 13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실행을 해보면은 22가 나옵니다. 이 이슈는 아까 한글은 2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계산을 다시 해보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가 되겠죠. 즉 2바이트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2바이트부터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역슬래시(n을) 이런 식으로 하고 스트링의 22번째 인덱스부터 주소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고순도치 그립니다. 여기부터 긁어와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포인터를 만드는 게 좋겠죠. ptr 스트링 해서 여기에 값은 일단은 이걸로 하고 포인터 값은 나중에 바꾸는 거죠. 여기 주소값들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그래서 ptr, str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포인터를 사용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잘못 입력했네요. 값이 아니라 주소값을 전달해야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포인터를 통해서 프린트를 할 수 있게끔 합시다. 가능하면 말로만 설명하면은 이번에는 카피 스트링 함수를 사용을 해볼 텐데 원본의 텍스트를 소스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헬로 월드를 저장을 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빈 문자열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카피를 저장을 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스트링 카피 함수를 실행을 할 텐데 여기서 복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복사가 될 곳 어디죠? 카피에다가 복사를 할 거죠. 그래서 카피를 여기에다 붙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본 복사가 할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배열이니까 주소 그리고 여기도 주소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죠. 프린트 F를 해서 먼저 오리지널 %s 역슬래시 (n) 빼먹었네요.
소스를 일단은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카피본을 확인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제대로 나왔고 카피도 제대로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F를 일단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에는 바나나.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이 비교가 무슨 말이냐? 이게 길이 비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비교인지 코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 스트링 컴페어 스트링 1과 스트링 2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 건데요. %d /n을 해서 이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1이 뜹니다. 그러면은 길이 비교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 길어지면은 혹시 -1의 변화가 있나? 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똑같이 -1이고요. 그렇다고 더 적어줘도 똑같이 -1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C로 한 번만 바꿔볼게요. C랑 B 이것밖에 차이가 없죠? 실행을 하게 되면은 1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를 D로 바꾸면은 다시 -1이 되고요. 2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길이 비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스키 테이블을 보도록 하죠. A는 97이었고요. B는 98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더 크죠? B, 즉 98이 더 크죠? 즉 A랑 B일 때는 이 두 가지의 값을 비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A, 이렇게 완전히 동일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0이 뜹니다. 즉 두 개의 값, 두 개의 데이터 구성이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도 바뀌면은 여기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값이 더 크겠죠? 왜냐면은 아스키 테이블로 봤을 때 숫자 2는 50, 숫자 1은 49라고 하는 십진법으로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가 같은지 확인하고 두 번째가 같은지 확인하고 세 번째가 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모든 문자열이 같으면 0이 나오는 것이고 오른쪽이 아스키나 또는 컴퓨터가 저장하고 있는 바이트의 그 구성이 두 번째가 크다라면은 음수값, 앞에 있는 게 크다라고 하면은 양수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스트링 컴페어의 값은 총 3종류. 그런데 유의하다라는 것은 0이다, 0이 아니다. 이렇게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을 결합하는 스트링 캣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문자열부터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헬로를 일단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2를 통해서 월드를 이렇게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합을 시킬 건데 스트링 캣 하고 스트링 1에 스트링 2를 이런 식으로 붙일 겁니다. 즉 어디에다가 무엇을 붙일 거냐 라고 하는 코드고요. 그래서 프린트 F를 통해서 스트링 1부터 한번 출력을 해보죠. %s /n 그 다음에 스트링 1을 이렇게 확인을 할 거고 스트링 2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확인을 해보면은 스트링 1 대상에는 결합이 됐는데 붙였던 값은 그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본 데이터는 파괴가 된 거죠. 덧붙여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 이 데이터를 보존하고 싶다라고 하면 따로 또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할 거는 메모리 셋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데이 11에서 봤던 메모리 카피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카피 함수는 어디에다가 어떤 값을 복사를 할 건데 메모리의 구조를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데이터 크기를 복사를 할 건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었죠. 메모리 셋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은 다르죠. 왜냐하면 메모리 셋은 메모리 카피와 다르게 어떠한 곳에 어떠한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배열을 만들었고 메모리 셋 이 변수 이 배열에 초기화 값을 0으로 둬서 size of ARR 이런 식으로 여기 배열의 크기만큼 0으로 초기화를 시키겠다 라고 했고요. 아래에 있는 코드는 단순한 출력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전부 다 000으로 초기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면 1을 넣으면 1이 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초기화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네, 이 메모리 셋을 쓰지 않아도 초기화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또 안 된다고 했었죠. 네, 하나만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셋을 사용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요거 1로 하면은? 이라고 생각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엉망이 됩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 인자가요, unsigned 차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1바이트 단위로 들어간다라는 소리죠. 1바이트 단위로 unsigned 차로 들어간다. 즉 우리가 원하는 int 1로 들어가려면은 4바이트 단위에 1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바이트 단위에 1. 그런데 지금 이 코드는 1바이트 1, 1바이트 1, 1바이트 1, 1바이트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숫자, 엉망의 숫자가 나온 겁니다. 한번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파이썬 튜터에서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바이트 단위로 메모리를 보게 되면은 0000001, 1, 1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00000 한 다음에 마지막에 1인 건데 그런 구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로 초기화를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포문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를 이용한 초기화. 그래서 포 int i 이런 식으로 포를 돌려서 사이즈 오브 arr 나누기 사이즈의 오브 int죠. 네, int. 그리고 인덱스를 돌려서 이런 식으로 arr의 i는 초기화할 값을 넣죠. 이런 식으로 1로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요소를 1로 변경하게끔 포문이 돌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1111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셋을 여러분들이 자주 쓰지 않을 거고요. 배열의 데이터를 0으로 초기화를 시킬 때만 주로 쓰고요. 카피를 할 때는 메모리 셋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특수한 값으로 초기화를 할 때는 포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주의사항과 스트링 헤더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문자열은 연속된 문자들의 집합 그리고 배열이다라고 봤죠. 그런데 C 언어에서는 역/0 널 문자로 문자의 끝을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배열을 만들었을 때 배열을 100칸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99바이트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영어는 1바이트 단위로 캐릭터로 만들어지는데 한글은 2바이트에서 3바이트를 사용을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헤더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이런 헤더 파일의 사용 방법은 15번째 강의 때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팁 하나 알려드렸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함수나 또는 변수를 클릭하면은 이것이 원래 어디에서 구현됐는지 최초로 선언이 된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14번째 시간에는 구조체와 파일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